이재명 지사는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합니다. 언론인의 입장이 아니고,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언론 자유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주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건 그게 자유가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횡설수설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대가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국민들 더위에 머리 벗겨지게 생긴 이런 무더위에 윤석열이 웃겨주려고 한 소린지 그냥 진심인지 희한한 얘기를 한번 또 해놨네요. 원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얘기인데 다들 듣고 아마 굉장히 이것이 무슨 이게 진짠가 했을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자체 붕괴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폭발한 적도 없고.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윤석열이 이거. 왜냐면 이게 적국을 이롭게 한 거예요. 지금 이놈이 일본 수상선거에 나온 건지 일본 대통령 있나?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건지 지금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어느 정도 말 실수를 하는 건 초보자라서 저러나 보다 하는데 애당초 머릿속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다. 이게 실수라고 우리가 자꾸 실드 쳐주고 그 언론이라든가 그 주변에 국힘당에서 붙은 그 대리인들이 있죠. 근데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의 수준을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인 레벨 7으로 발표했습니다. 레벨 7. 이는 1986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건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어요. 일본이 발표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오염수 유출하네 마네 이러고 갖다 태평양에다 퍼부어버리네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명백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일인데 이걸 지금 윤석열이가 난데없이 완전히 그냥 폭발한 적 없다.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도 아니고 이거 일본 수상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참 이거 정말 이게 지금 이 사람 이런 얘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대권 후보 1, 2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적이지만 그러면 그걸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지지자들이 지금 있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그것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하게 원수를 갚자고 무슨 철천지 원수를 죽이자고 이건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없다. 이게 가장 이 사람이 현재로서는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이명박이가 그랬던 겁니다. 그 사람이 당선될 때 전과 18번 그랬죠.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음에도 꽝 잡는 게 매다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우리 추미애 의원이 꽝 잡는 게 매라고 또 윤석열 잡겠다고 하고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이명박이 정책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주 입지전적으로 평사원부터 현대건설 사장까지 올라갔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연속국에서도 막 다뤄지고 그랬죠. 근데 그때 국민이 한번 속았지요. 나중에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 징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죄상들. 그러니까 큰 거만 갖고도 그래요. 다스는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이런데 그거 말고 그 지 형 주변에 또 그 최시중이 방통위원장 천신일인가 또 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국가를 해먹은 그것들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수고 아마 징역에 잠깐 있다 나와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 징역살이라면 나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한 몇 개월이고 한 1년이고 있다가 수십억 수백억 그냥 꼴따닥 먹을 수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한지 알아요? 윤석열이가 페미니즘이 저출산 원인이래요. 페미니즘이라는 그것 자체를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나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심소봉대돼 있고 그 페미니즘이라는 그 자체 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운동
운동한다는 그 여성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뭔가 시몬드 보바르지 그거 최초의 그 페미니즘. 근데 그 여자가 시작할 때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의 참정권이 완전히 제한돼 있던 때라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시시콜콜 뭐 웬만하면 그냥 막 미투네 뭐네 이러고 그걸 갖다 유행처럼 광풍처럼 막 휩쓸어 가고 막 여기 저 문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이 특히 그 많이 당했죠.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일하는 또 여성분들도 그런 게 자연스러웠던 건데 어느 때 그냥 묘하게 세상에 파렴치한 인간들이 한 짓으로 그래 왔어요. 예전에 왜 우리 영화라든가 뭐 이런 그 아니면 고전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주모가 있죠. 주모 궁뎅이 툭툭 뚫리면서 아이고 이거 맛 좋게 생겼네 하고 그거 다 그렇게 말하자면 미투입니다. 그런 거죠.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거부터 조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학대 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면서 한번 제대로 정리해갖고 쭉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요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외국이랑 관계없어요. 우리 각 내려오던 우리 그러니까 당신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막 쭉쭉 올라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게 갑자기 지금 이런 일이 이때까지 점잖고 아주 굉장히 조신하게 살아오다 이 시대에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이 모양 이 꼴로 개같이 돼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거 진짜 어떤 백서라든가 혹은 연구 논문 같은 게 한번 나와가지고 한국 남성들이 그 여성들이랑 관계에서 어떤 정도의 뭐 행패를 부렸나 아니면 여자들의 위치는 그 당시에 어쨌나 좀 제대로 다뤄가지고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십시오. 근데 내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아무튼 이 저출산이 원인이라는데 그 페미니스트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출산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저 혼자 먹고 살기도 이 시대가. 그러니 애까지 낳아서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학교 보내고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안 낳는 거지 페미니스트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멀쩡한 페미니스트 아닌 사람들도 시집장가 안 가요. 내 딸도 페미니스트랑은 아무 관계 없는데 결혼 안 한답니다. 지 친구들 사는 거 보고 난 저렇게 못 살아 그러대요. 그러니까 네 엄마 네 할머니 모두 다 저렇게 살았다.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지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페미니스트한테도 몰아붙이는 이 정신 상태도 이거 약간 도라입니다. 이런 정도면은 여자들한테 돼지 발정제 먹여야 애기 낳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갈지도 몰라요, 이 사람. 이 여자를 갖다가 애 낳는 도구 같은 걸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한테 그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잡아먹으려고 하던 여성 단체들 다 어디로 기어가서 어디서 뒤져버렸나 모르겠네. 한마디 좀 해봐요, 좀.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사람한테 일지경으로 가는 놈한테는 꿀먹은 벙어리도 좀 어디 가서 다 집단 자살을 해버렸나 한마디도 어디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무식한 말에는 그 여자들 다 어디 갔어요. 참 희한하네. 그리고 그 야당 정치인들 그 여자 정치인들 하물며 여당 여자 정치인도 이거 갖고 뭐라고 한 사람 없네. 여자들이 집단으로 어떤 사람 하나를 잡자고 달려들고 어떤 놈은 봐주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따지려면 이제 조금 이따 더 따질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이런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시기예요, 지금이. 근데 지지율이 45.4%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며칠 전에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을 41% 돼가지고 지금 40% 넘는 게 이해를 못한다고 했죠. 지금은 45.4%입니다. 이거 졸도할 일입니다. 그놈들이 보자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도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정권 말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보통 포커스가 대권 주자들한테 돌아갑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요. 관심 밖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이 양반은 어쩌면은 레임덕이라는 걸 겪지 않고 나갈 때까지 아마 국민이 박수쳐서 내보내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재명 지사 방송을 하는데 그분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랑 결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길을 닦아놓은 위에서 이재명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잡으려고 주변 가족 그 자식들 그러니까 식솔들이죠.
그걸 그렇게 털어갖고 뭘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못 해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문재인의 실책이라고 하면은 용인술, 그게 저도 약간 섭섭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경로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요. 사람을 잘못 쓴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돼요. 누가 천거를 해서 검증이 잘못된 어떤 관료를 추천을 했더라도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간에 그런 기사들도 나왔죠. 윤석열 검찰총장 올라왔을 때 조국 장관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그래요. 지금 와서 뭐 비유하지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반대였다는가, 그런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험담으로 됩니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혼자서 기어코 임명을 해갖고 이 지경을 만드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 검증을 참여했던 그 민정수석실이라든가 그 사정실, 거기에서 최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대통령의 사람 쓰는 그것이 약간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런 높은 지지율은 지지자들, 자기를 찍었던 지지자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41%로 당선됐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45%가 넘어간다는 건 아직도 그 중도 세력까지 저쪽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죽어다 지지 안 합니다. 무슨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은 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촛불 집회 때 같이 동참했던 분들이 정치에 약간 무관심했던 분들이라도 지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윤석열이가 그 캠프에서 그랬지만은 대통령한테 간첩 사건 해명하라고 난데없이 그럽니다. 내가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뭐 청주에서 무슨 뭐 우리 미군 뭐 스텔스기 도입하는 거 반대하는 뭔가 활동을 했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몇 년 전부터 그 사람들 추적해갖고 수사를 했는데 이걸 경찰로 아마 넘긴 것 같아요. 거기서 수사해갖고 4명 중 3명이 지금 입건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구속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한테 간첩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윤석열 쪽에서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제가 말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재명 지사가 너무 중도를 의식하고 점잖을 빼고 원래 색깔을 잊어버려갖고 이거 큰 문제다 했더니 돌아왔습니다. 내 방송을 봤나 어쨌나 느슨하게 자기 색깔을 보이지 않더니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재명이 원래 색깔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 그리고 지지 않더라도 각인돼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오늘 또 갑자기 느닷없이 점잔을 빼고 그냥 노련한 정치인들, 그 능구렁이 같은 그런 행보를 약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서 뭐라고 질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거침없이 돌진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걸로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언론사 징벌에 관해서 이번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어떤 국회의원들, 어떤 정치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건 이런 정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합니다. 언론인의 입장이 아니고.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언론 자유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주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건 그게 자유가 아니지요. 불법이라든가 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감 없이 권력의 눈치 안 보고 보도를 하는 걸 얘기하지, 가짜 뉴스를 생산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뒤집어서 죄인 만들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해를 넘어서 독극물이다 그랬어요. 맹비난을 합니다. 이재명의 본래 모습이지요, 이게. 그는 이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엉터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지 않느냐.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붕괴하는 독극물 같은 건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통제 못해요. 아니면 말고 어쩔 건데. 그리고 소송 걸어봤자 집니다. 언론사한테 벌금 코딱지만큼 내라고 그러고 아주 명백하게 잘못하면 그것도. 그리고 취재원 보호라고 출처를 밝히지도 않아요. 잘못했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로 이거 벌금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5배로 지금 올려놨어요. 500만 원 이하에서 5배면 2,500만 원 아니에요? 그것도 꼴랑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 탄압이라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거 그래가지고 팩트를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명백한 가짜뉴스를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5배도 너무 약하다. 그러나 언론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했어요. 이건 맞습니다. 지금 이건요, 이 방송을 하는 제가 약간 과격하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 국민이 거의 그러니까 몇 퍼센트 빼놓고 다 이거 지지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이놈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데도. 이거 미친놈들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 말을 선제적으로 지금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집중 포화를 맞지요. 이 사람이 이제 모든 도화 매체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눈에 불 켜고 아마 이재명 잡으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원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대놓고 그놈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전처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 불만입니다. 이건 오늘 오다가 내가 한 PD랑 그런 얘기도 하고 왔는데 언론개혁을 손 못 본 거. 이거는 손도 못 대고 지금 정권 말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이거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만들자고 그렇게 여야가 난리를 치고 그 지랄을 했나 싶어요. 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수사 맡아 거기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그 수사 기소권까지 있습니다. 근데 대검으로 넘겨버립니다.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사건이 넘어오면 거기서 지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지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소리예요. 아니 이럴라고 그렇게 야당 반대 무릅쓰고 뭐 이러전 언론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한 걸 아주 굉장한 걸 통과시킨 것처럼 전 난리를 치더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사건들이 말해요. 지금 저 윤석열이 이 친구는 도망친 겁니다. 자기 사건에서. 그래서 떨어지든 붙든 대권 주자로 뛰어가면 손 못 댈 것이다 이러고 트럼프 같은 놈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돼갖고 지가 당선될 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당선될 줄 몰랐대요. 진짜로.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이거 이대로 있다는 난 죽는다. 그러니까는 대선에 나가자. 대권 주자가 원래 꿈이 있었겠지만은 원체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친 겁니다. 이 저 야당 그늘로. 그러니 이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 그쪽에 가면요 기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들한테 또 가슴에다 응어리를 줄 일 만들고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속히 이걸 해결해야 돼요. 고발이 들어가 있으면. 왜 그렇게 조국 잡을 때는 그렇게 신속하고 하기야. 그때는 윤석열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이 정권에 또 다른 윤석열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양아치 윤석열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불법이 있으면 탈탈 털어가지고 그 집 애 일기장까지 뒤져가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다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도 내가 볼 때는 무죄 같아요. 이 윤석열을 한번 웃고 얘기하겠네. 거기에 신지호라는 놈. 이놈이 지금 그 연세대학교 나온 놈인데 그놈이 상당히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놈이에요. 대학생 때 굉장히. 그래서 징역도 갔어요. 그 갔다 오더니 이놈이 돌연뒤 완전히 그냥 극우 반동으로 바뀌어버리대. 그 뭐 교과서 문제 이런 것까지 그냥 그 박근혜 때 그 교과서 새로 편찬해갖고 역사 교과서 뭐 새로 만들어 가장 앞장섰던 놈이에요. 이놈이 그 이명박이한테 붙어갖고 그러더니 어떤 놈들이랑 결을 같이 하면 심재철이 있죠. 이재정 의원한테 떨어진 안양에서 배신자들 그러니까 완전한 그 변절자들이지요. 김문수 이런 우리 역사에 그 변절하는 놈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변절. 그것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요놈이 윤석열 캠프에 지금 아까 뭐라고 하더라 계급이.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라고 안 했다. 부정식품이라고 했다. 내가 이 말 갖고 나 이거 방송하고 저번에 우리 한 PD가 그거 부정식품이라고 나보다 말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러대고서 나는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 그걸 근데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이가 불량식품이라는 게 부정식품이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정식품이라고 했건 불량식품이라고 했건 그거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놈이 변명을 한답시고 불량식품이라고는 안 했다. 부정식품이라고 했다. 이게 진짜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무식한 것을 변명해 준다고 여의도 문법을 익히고 있답니다. 윤석열이 지금. 그래서 여의도 문법을 몰라서 이런 말 실수를 한대요. 이놈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문법을 잘 몰라서 말을 잘못했다 이 소리예요. 자기들이 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한 게 기술
정책적으로 말을 할 텐데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몰라가지고 말을 잘못했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다. 이 개자식들이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스스로 윤석열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의도식 문법을 못 익혀갖고 이게 매끄럽게 말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함량 미달 이게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놈들이 나와갖고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법 지식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지금 나도 그냥 이게 진짜 맞나 하고 여기저기 뒤져본다니까요. 이런 놈들 때문에 법이 이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다 영리해져요. 그러니까 훌륭해. 이게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박근혜 그 국정농단이 우리 저 민주주의를 좀 더 빨리 끌어당긴 면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박근혜가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이 그것도 그 등살에 손쉽게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윤석열 때문에 또 손쉽게 당선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지율이라는 게 아무 허상이에요. 지금 나온 것들은 언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언론 발표도 이재명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문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들 말에 의하면 아직 잘 모른다고 최재형이는 지 입으로 얘기해요. 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람이 대선 지지율 1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 참담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을 가르쳐가면서 이제부터 가르치겠다. 여의도 말도 가르치고 국정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 가르쳐갖고 어느 세월에 가르쳐서 나라를 나라가 뭐 지들 사기업이에요. 그 사기업의 사주도 자식을 미리 취직시켜갖고 회사에서 하다못해 과장 계장부터 시켜갖고 올립니다. 그래갖고 그 회장 어차피 회장이 될 거니까 이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서 대통령 시키겠다고 이러고 그걸 또 막 지지를 하고 이야 도대체 뭐 한 가지도 모르는 사람을 엉뚱한 소리나 뻥뻥 해대고 참 인재를 발굴해서 키운다는 말은 들었어도 평범 이하에 된 사람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이렇게 설치는 일은 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 최재형이 이 사람 약간 웃기는 사람 같아. 생긴 거는 묘하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관상학적으로도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난 관상가가 아니지만은 그거 아주 초췌하게 생겨갖고 그 낙방한 그 과거 보러 갔다 낙방한 거사 같지 않아요? 딱 보면 거기다가 갓 약간 찢어진 거 그거 씌우고 두루마기 딱 남루한 거 입혀놓으면 영락없이 지금 낙방한 과거 유생 같아요. 근데 지가 온 가족이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답니다. 내가 그걸 아니 이게 도대체 뭐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노망이 들었나? 아니 세상에 가족 행사 때 진행 명절이고 뭐고 이럴 때 며느리까지 모두 다 모여서 가족이 충북선언에 대한 묵념을 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른답니다. 이야 이걸 이렇게 자기 가족 얘기라고 이걸 떳떳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거의 일베들 아닙니까? 일베도 애국가 4절까지는 안 부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 나라가 이런 정도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막 국민들한테 문재인을 뭐 응징하겠다고 나서고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는지 와 진짜 나 희한한 일이네요. 아 그러고 참 윤석열이 뭐 아무거나 먹어도 불량식품인가 부정식품 먹어도 된다는 그 말을 언급할 때 프리드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몰라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밀턴 프리드만 이거 유태인인데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 그쪽에서 아마 이주한 걸 겁니다. 근데 멋지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뭐냐면요. 관료들한테 얘기인 겁니다. 누가 공짜로 밥을 줍니까? 짧은 말인데 이게 많이 회자됐던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인 줄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랬나 해서 찾아봤더니 윤석열이 언급한 부분을 비교를 해봤어요. 뭐 꼼꼼히 읽어본 건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 비슷한 얘기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이 많이 달라요. 윤석열이 불량한 식품도 구매할 자유를 줘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것도 이게 자유로 얘기합니다. 이걸 국가가 식품위생법으로 막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불량한 식품이나 이런 걸 그보다 낮은 것도 먹을 자유를 주라고. 그 법을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프리드먼이
한 말은 뭐냐면 불량한 식품은 시장이 알아서 퇴출시킬 거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알아서, 그러니까 케인즈 그 시장 경제 이론 있잖아요. 케인즈 시장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밀턴 프리드만이. 이 말을 대학교 다닐 때 내내 뭐 사법고시 패스할 때 뭐 그럴 때 내내 이걸 품에 안고 읽고 다녔다는데 이 책 한 권 읽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럼 이게 경제학 서적인데 이 굉장한 석학이에요. 이거 프리드만이. 근데 조금 결이 좀 다른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시장 방임주의자라고 그러지요. 이 사람이. 시장은 공정할지 몰라요. 시장은 공정합니다.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죠. 그건 그냥 가니까. 시장이 알아서. 근데 그 시장을 진입하고 거래를 주선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하는 것 아니고 사람이 해요. 맹목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는 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수정되고 있어요. 그 이론이 있었지만은 그게 주류 이론에서는 지금 비껴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한 권 읽었다고 책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 읽어갖고 이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조차해서 비교해서 이런 정도 대통령에 나오려면 경제정책을 발표하려면은 이거 여러 가지에서 종합해가지고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외국의 석학들 그걸 인용하려면. 근데 딸랑 한 권 읽어보고 거기 이랬다 해갖고 신주처럼 금과 옥조로 그거 끌어안고 다니다가 그 얘기 잘난 척 하려고 했다가 좆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식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끌어대 갖고 같이 해야 돼요. 딱 한 개 갖고 해갖고는 이런 대선판에서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 눈 불 켜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말 실수하나 한번 보자. 말꼬리 잡으려고 불을 켜고 있는데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자, 내가 그래서 여기서 또 잘난 척 하려고 칸트의 어록이 하나 나갑니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아주. 그리고 직관 없는 개념은 아주 공허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칸트 형님이 먼 훗날 윤석열이라는 놈이 대한민국에 대통령 나올 걸 예견하고 아마 이 말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게 딱 맞는 말을 해놨네. 개념 없는 직관이 아주 맹목적입니다. 이 사람 개념이 없어요. 직관이. 맹목적이고 직관이 없는 개념은 아주 공허하지. 똑같은 말을 이거 윤석열이한테 딱 맞는 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저 오래된 음주운전이 또 소환돼서 아주 재탐 삼탕 난립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음주운전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그걸 할 때도 가만 용서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그러고 뭐 이재명이 뭐 전과 사범 막 이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거 제가 이재명이 뭔 전과가 사범인지 내가 상세하게 우리 지지자들한테나 혹은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뭔 죄를 져갖고 전과 사범인지 체크해 봅니다. 이게 흉악범죄라고 모두 건데 검사 사칭, 이게 첫 번째 검사 사칭입니다. 재판에서 검사 사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억울하고 무죄임이 밝혀진 일이에요. KBS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내역 중 증거물이 나와서 검사 사칭 누명 사실이 밝혀졌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서 무죄 받았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사칭한 게 아니고 거기 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거 하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당시 새누리 시의원들이 날치기 부결시키자 성남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하여 항의했는데 그 성남 시민의 공동 대표라서 책임을 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개인적으로 진 게 아니에요. 성남 시민들이 의회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이걸 지금 전과로 지금 잡아 넣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하철 지하 통로에서 명함 돌렸던 행위. 이게 뭐냐면 이거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지하철 내에서 명함을 돌려도 경고 정도 맞았는데 이재명 후보만 표적수사로 기소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지금은 이건 합법인데 근데 범죄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지금 뭡니까 범법 4개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이재명 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가 전과 사범이라는 건데 이게 전과 사범이에요. 근데 이낙연 지사 이쪽에서까지 이걸 공격합니다. 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제기랄 이거 말이 됩니까? 전과사범이라는 걸 이런 데다 붙이면 됩니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뭘 정리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하도 시달리니까 그 뭐 전과사범이니 어쩌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범죄 경력서를 그 원래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제출된 겁니다. 당에. 그래서 갖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들고 오니까 그 주자들이 이제 또 토론회장에 불쾌하다고 이걸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또 그랬다네. 저 어쩌란 말이에요. 당에다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걸 안 믿고 뭐 저 음주운전 뭐 벌금이 150만 원 먹은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한 번이 아니라고 막 그래서 그냥 여기 있다 범죄 경력 50만 원 미만 지금 그런 것까지 다 갖고 갔대요. 그랬더니 불쾌하다고 그런 걸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래. 아니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개새끼들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보여주면은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갖다 들이대니까 왜 그걸 갖고 와서 우리 네거티브 못하게 하냐고 이러고 성질 내는 거랑 똑같이 뭐예요?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무튼 이게 지금 오늘은 사실만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거의 이거는 저 뭡니까 확실히 대선에 근접했습니다. 후보로. 이제 결선 투표 같은 거 없이 직행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